누구세요?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발로 바닥을 살짝 긁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구세요? 대답하세요. 말순이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했어요. 그러자 밖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말순은 인터폰 화면을 켜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인터폰 화면이 켜졌어요.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문 바로 앞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말수는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편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우편함 뚜껑이 열리는 소리였죠. 누군가 우편함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말수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우편함은 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누군가 그곳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말수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이상한 잡음만 들려왔어요. 지지직, 웅웅 하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박 아저씨 계세요? 말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잡음만 들렸습니다. 전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경비실과 잘 연결됐는데 오늘은 왜 이상한 소리만 날까요? 그때 우편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였죠. 누군가 우편함에 뭔가를 넣었거나 빼낸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더욱 겁이 났어요. 경비실 전화도 안 되고 밖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약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괜히 소란을 피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편함 틈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었습니다. 누군가 우편함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입을 막고 참았습니다. 우편함 틈으로 보이는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마치 집 안을 살펴보는 것 같았죠. 말수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옆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은 거예요. 몇 분 후 우편함 쪽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누군가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쉽게 안심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말수는 한참을 벽에 붙어서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도 조용해진 것 같았죠. 그제서야 말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김말수는 아침 6시 반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72살이 되도록 몸에 밴 생체 리듬이었죠. 서울 외곽 청솔 아파트 13동 503호 25평짜리 집에서 혼자 사는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남편 박정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말이에요.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안락 의자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갈색 가죽으로 된 그 의자는 남편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저녁마다 그곳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곤 했었죠. 가끔은 잠깐 남편이 앉아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늙으면 외로워도 그냥 참고 사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영희가 나눠준 김치가 보였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건 내일 먹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가스레인지 불 조절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았어요. 아침 뉴스를 들으며 식사를 하는 게 말순의 하루 시작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니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기상캐스터의 밝은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채웠어요. 말순은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정말 맑은 가을 아침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어제 빨아둔 속옷과 수건들을 하나씩 펴서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시끄러웠죠.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소리였거든요. 어린 시절 자식들과 함께 살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 시절엔 이 집도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죠. 빨래를 다 널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주말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위한 실버 운동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말순은 관심 있게 들었어요. 혼자 살면서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늘 느끼고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속 할아버지가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을 보여주자 말순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나야. 같은 층에 사는 이영희의 목소리였어요. 말순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영희는 말순보다 3살 어렸지만 같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지금도 서로를 챙기는 소중한 이웃이었죠. 좋지, 잠깐만 기다려. 말순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갑과 장바구니, 그리고 열쇠를 챙겼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생전에 말순이는 화장하면 20살은 어려 보인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장에 가는 길에 영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배추 한 포기가 3,000원이나 해.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1,000원이면 샀는데.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걸었어요.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10분 정도 가면 전통시장이 나왔어요. 전통시장은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말순은 일주일치 반찬거리를 샀어요. 생선 코너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골랐고 채소 코너에서는 시금치와 콩나물을 샀죠.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와 배를 골고루 담았습니다. 상인들과도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가 특히 싱싱해요. 하나 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걸로 주셔서. 이런 정겨운 대화들이 시장의 매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2시간쯤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영희와 함께 있으니 외로움이 덜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트에서 만난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도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자식들은 잘 있나요?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말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산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넣을 것과 상온 보관할 것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생선은 바로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었고 채소들은 씻어서 물기를 말려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계란 하나를 풀어 넣고 파를 썰어 올렸죠. 혼자 먹는 식사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대파 향이 솔솔 올라오는 라면이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손자 민준이를 위한 목도리를 만드는 중이었죠. 진한 파란색 털실로 뜨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색깔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했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전했어요.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 바꿔드릴게요. 할머니.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손자 잘 지내니? 공부는 열심히 하고? 네, 할머니. 다음 달에 할머니 보러 갈게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갈치조림도 해주고 너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줄게. 손자와의 통화는 말순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말순은 한참 동안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하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영희의 따뜻한 배려였어요. 두 사람은 영희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영희가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도 있었어요. 말순아, 요즘 잠은 잘 와?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어요. 과거 얘기도 하고 자식들 얘기도 했죠. 가끔 남편들 생각이 나서 조용해지기도 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말순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저녁 9시쯤 말순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고요함이 말순을 맞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었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하루가 또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하고 고요한 하루였죠.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고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가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금세 사라졌죠. 말순은 눈을 감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반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손자와 통화한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마셨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잠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우유를 천천히 마셨어요. 단지 안가로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고 그 불빛 사이로 가끔 늦은 귀가를 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걷는 소리였습니다. 말순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파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발자국 소리가 말순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말순은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도어락 소리를 확인해 보니 제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몇 분 후 복도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무거운 발자국이었어요. 남자의 발자국 같았죠. 말순은 궁금해서 다시 인터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경비원 박노인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순찰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65살로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말순과는 자주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평소에는 친근하게 사모님하고 인사했는데 오늘은 왠지 표정이 굳어 보였습니다. 말순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아저씨, 이 시간에 순찰 도세요? 박노인이 인터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진중했어요. 아, 사모님. 아직 안 주무셨나요? 잠이 안 와서 우유 마시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노인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 밤은 꼭. 박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어요. 문 단단히 잠그세요. 말수는 의아했습니다. 평소에도 문은 항상 잠그고 있었거든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세상이 좋지 않으니까요. 박노인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럼 사모님, 안녕히 주무세요. 문 꼭 잠그시고요. 박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인터폰 화면도 꺼졌어요. 말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평소 친근했던 박노인이 왜 갑자기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말수는 현관문으로 가서 도어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체인도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박노인의 말투에서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다시 내다보니 단지 안이 더 조용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히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주차장 쪽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말수는 베란다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2층이라 베란다로 침입할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문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려 있는 걸 확인하고 커튼을 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말수는 침실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문 단단히 잠그세요. 그 말이 단순한 당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복도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 금세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 번은 분명히 말순의 집 앞에서 발자국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순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혹시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발자국 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어요. 그날 밤 말수는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경고와 복도에서 들린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불안한 밤을 보낸 거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확인하러 갔을 때 문틈 사이로 복도가 고요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새벽 2시 말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노인의 경고 때문에 늦게 잠들었지만 피로가 쌓여 결국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딸깍, 딸깍.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는데 분명히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슬리퍼도 신지 않고 맨발로 현관 쪽으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숨을 죽이고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행히 도어락이 잠겨 있어서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발로 바닥을 살짝 긁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구세요? 대답하세요. 말순이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했어요. 그러자 밖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말수는 인터폰 화면을 켜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인터폰 화면이 켜졌어요.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문 바로 앞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말수는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편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우편함 뚜껑이 열리는 소리였죠. 누군가 우편함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말수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우편함은 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누군가 그곳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말수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이상한 잡음만 들려왔어요. 지지직, 웅웅 하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박 아저씨 계세요? 말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잡음만 들렸습니다. 전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경비실과 잘 연결됐는데 오늘은 왜 이상한 소리만 날까요? 그때 우편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였죠. 누군가 우편함에 뭔가를 넣었거나 빼낸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더욱 겁이 났어요. 경비실 전화도 안 되고 밖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약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괜히 소란을 피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편함 틈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었습니다. 누군가 우편함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입을 막고 참았습니다. 우편함 틈으로 보이는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마치 집 안을 살펴보는 것 같았죠. 말수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옆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은 거예요. 몇 분 후 우편함 쪽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누군가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쉽게 안심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말수는 한참을 벽에 붙어서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도 조용해진 것 같았죠. 그제서야 말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복도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거든요. 문고리를 돌리고 우편함을 열고 심지어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었어요. 말수는 우편함이 궁금했어요. 누군가 뭔가를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가져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기는 무서웠어요.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신 말수는 현관문의 모든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어락, 체인, 그리고 문 아래쪽 보조 잠금 장치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다 제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지만 잠은 올 수가 없었어요. 계속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날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들고 큰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아들이 놀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아들이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도 없고요. 결국 말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침실보다는 현관과 가까운 거실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또 누군가 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1시간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소리, 다른 집 문 열리는 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말수는 조금 잠들 수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깊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바로 깨어날 정도로 예민한 잠이었어요. 아침 8시 말수는 소파에서 깼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어요. 소파에서 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젯밤의 일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어젯밤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말수는 제일 먼저 현관으로 갔어요. 우편함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인터폰 화면을 켜서 복도를 살펴보니 평상시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우편함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우편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편함 뚜껑에 손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정말로 만졌던 것 같았죠. 말수는 서둘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있었던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본 걸까요? 하지만 우편함의 손자국을 보니 분명히 현실이었던 것 같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어요. 말수나 잘 잤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 응. 영희야. 말수는 어젯밤 일을 말할까 망설였어요. 영희가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왜?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왜 못 잤는데?
결국 말수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렸고 우편함을 열었고 심지어 안을 들여다봤다고 말이에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 그냥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아니야, 말순아. 요즘 세상이 무서워. 혼자 사는 할머니들 노리는 나쁜 놈들이 많다고 해. 영희의 말을 듣고 나니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을 노리는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신고해야 해.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순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말순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몇 시쯤이었나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문고리를 돌렸다고 하셨는데 문이 열렸나요? 아니요.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물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인터폰 화면으로는 안 보였어요. 우편함으로만. 우편함으로 뭔가 넣거나 뺀 게 있나요? 그건 확인 안 해봤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단 순찰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정말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늘고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어요. 말순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자는 게 어때? 고마워, 영희야. 하지만 괜찮을 거야. 무슨 소리야? 혼자 있으면 위험해. 하지만 말수는 영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영희도 혼자 사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박노인에게 어젯밤 일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비실에는 박노인이 없었습니다. 대신 젊은 경비원이 있었어요. 박 경비원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아, 오늘 오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에 갔어요. 가족 일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의아했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경고해놓고 갑자기 없어지다니. 뭔가 이상했죠.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요.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어젯밤에 경고를 해준 박노인이 갑자기 사라졌고 정체불명의 누군가는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영희가 또 찾아왔어요. 말순아, 아까 아파트 주민들과 얘기했는데 말이야. 응? 다들 요즘 이상하다고 해. 밤에 복도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 정말? 응. 2층 김할아버지도 며칠 전에 새벽에 누군가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해. 말수는 소름이 끼쳤어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만 노린 게 아니네. 그런 것 같아. 아파트 전체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승연이 엄마가 그러는데 며칠 전부터 주차장에서 검은 그림자를 자주 본다고 해. 검은 그림자? 흥.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가면 사라진다고 해. 말수는 어젯밤 창밖으로 본 그림자가 생각났어요. 그것도 검은 그림자였거든요. 영희야,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니야. 뭔가 이상해.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말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는 것 같았죠. 아마 다들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말수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어젯밤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현관 쪽 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10시가 되자 말수는 현관문의 모든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다행히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새벽 2시쯤까지 깨어 있다가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사흘 후 목요일 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다행히 그동안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아마 경찰 순찰이 늘어난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하지만 자정쯤 되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점점 또렷해졌어요. 똑똑똑. 누군가 걷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말수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거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려왔어요. 누군가 정말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말수는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문은 분명히 잠갔는데. 말수는 침실 문을 조용히 닫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혹시 누군가 침실로 오면 어떻게 하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전화를 걸면 소리가 날 텐데. 거실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뜨리는 소리 같았죠. 아마 어둠 속에서 가구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침입자도 집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110을 눌러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까요? 하지만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침입자가 침실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침실 쪽으로 다가왔어요. 복도를 지나 침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문 바로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말수는 문고리를 꽉 잡고 있었지만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불을 끌고 들어가서 최대한 조용히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걱정됐습니다. 침실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제발. 침입자는 침실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여는 소리,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침입자의 발걸음이 침대 쪽으로 향했어요. 말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침대 밑까지 확인하는 건 아니겠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침대 위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말수는 거의 기절할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 기절하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침입자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를 뒤지는 소리, 책상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침입자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침실 바닥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어요.
말수는 이불로 몸을 더 꽁꽁 싸맸습니다. 혹시 불빛이 침대 밑까지 비출까 봐요.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침입자가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침대 밑쪽으로도 향했어요. 말수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다행히 침입자는 침대 밑까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대충 비춰보고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침입자는 한참 더 방을 뒤진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거실에서 또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장을 여는 소리, 물건들을 뒤지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침입자는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0을 누를까 했지만 통화 소리가 날까봐 무서웠어요. 대신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희야, 도와줘.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지금 숨어 있어. 경찰 불러줘. 문자를 보내고 나서 말수는 다시 조용히 기다렸어요. 영희가 문자를 보고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침입자는 거실에서 한참 더 뒤지고 있었어요. 가끔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집안이 엉망이 됐을 거예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침입자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리고 급하게 현관 쪽으로 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누가 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이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침입자가 도망간 것 같았어요. 말수는 그래도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이불 속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말수는 그제서야 안도했어요. 영희가 신고해 준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경찰관들이 집안을 확인하는 동안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할머니, 침입자가 뭔가 가져간 것 같나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텔레비전이나 전자제품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을 두었던 서랍도 확인해 봤는데 돈도 그대로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돈도 안 가져가고 뭔가 특별한 걸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군가 노릴 만한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 같은 게 있나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중요한 건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의 집일 뿐이었는데 왜 침입했을까요? 그때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온 것 보니 급하게 나온 것 같았어요. 말순아, 괜찮아? 영희는 말순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내가 신고해줘서 살았어. 경찰관들은 지문 채취를 했습니다. 문고리나 서랍에서 침입자의 지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침입자가 장갑을 끼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현관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왔을까요? 나이든 경찰관이 문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문 자물쇠에는 손상이 없네요. 혹시 여분 열쇠를 어디에 둔 적 있나요? 아니요. 열쇠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경찰관들이 베란다 쪽도 확인했습니다. 2층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베란다 문도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그때 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도어락 주변에 작은 흠집이 있어요. 말순과 영희도 가까이 가서 봤어요. 정말로 도어락 주변에 새로운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전자 도어락을 조작한 것 같네요. 요즘 이런 수법이 늘고 있어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말순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도어락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당분간 혼자 계시지 마세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말순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혼자 두기가 무서웠거든요. 영희 집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말순아, 정말 무서웠을 거야.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돈도 안 가져가고 뭘 그렇게 찾았을까? 말순도 그게 궁금했어요. 대체 뭘 찾았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집으로 돌아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뒤져놓은 것들을 제자리에 놓고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의 옛날 서류들이 들어있던 상자가 특히 심하게 뒤져져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자세히 뒤진 것 같았어요. 왜 하필 이 상자를? 말순은 상자 안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 박정환이 살아있을 때의 회사 서류들, 보험 서류들, 그리고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는데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1979년 12월 건설 현장 준공식. 박정환, 이민수, 강태식, 김영호.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어요. 강태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말순은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나왔었죠. 설마. 말순은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손자가 가르쳐 줬었거든요. 검색해보니 정말로 강태식이라는 사람이 대규모 부동산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있었어요. 몇십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강태식이 도망간 지 한 달이 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경찰이 찾고 있지만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럼 혹시 말순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강태식과 남편이 옛날에 함께 일했다면 혹시 남편이 강태식과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강태식이나 강태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 집에 침입한 걸까요? 말순은 서둘러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나 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 뭔데? 말순은 강태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동산 사기 사건 말이에요. 그럼 너희 집에 침입한 게 그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마 우리 남편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말순도 그 생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더 큰 사건과 관련된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제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에게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말했어요. 강태식이요? 아, 지금 수배 중인 그 강태식 말인가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할머니 남편분과 어떤 관계였나요? 옛날에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사진에 같이 있더라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강태식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에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말순은 이제 침입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태식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노릴 수 있잖아요.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말수는 수사팀 형사들과 함께 남편의 옛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수사를 담당하는 박 형사가 직접 왔어요. 남편 박정환이 강태식과 함께 일했던 건설 현장에서 부정한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사모님, 남편분께서 이 현장 일로 뭔가 말씀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별로 집에서 일 얘기는 안 했거든요. 말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며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런데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 필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강태식 마이너스 자재비 부풀리기, 허위 계약서, 뒷돈거래. 박 형사가 메모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강태식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택배 기사 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주문한 택배가 없었어요.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문 열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박 형사는 다른 형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 형사는 뒷문으로 나가서 복도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몇 분 후 뒷문으로 나갔던 형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형사님, 큰일입니다. 계단통에 수상한 남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태식 일당이 온 것 같습니다. 지원 요청해야겠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우리가 찾는 걸 내놔.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무서워서 박 형사 뒤로 숨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물러서세요. 박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밖에서는 오히려 더 거세게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이 뭐 어쨌다고. 어차피 증거 다 없애러 왔으니까 같이 죽자. 말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는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청솔 아파트 13동 503호 긴급 지원 요청. 강태식 일당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진입 시도 중.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전자드릴 소리 같았습니다. 문고리 뚫고 들어오려는 것 같아요. 박 형사는 말순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어요. 사모님,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릴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 문이 열릴 것 같았어요. 박 형사와 다른 형사는 권총을 꺼내고 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발포합니다. 하지만 밖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남자가 박 형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할머니가 가진 서류 내놔. 우리 보스를 감옥에 보낼 순 없어. 강태식이 당신들 보스예요? 그래. 그리고 그 할머니 남편이 남긴 증거 때문에 보스가 못 도망가고 있다고. 박 형사가 권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모두 손 들고 엎드려. 하지만 침입자들도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식칼을, 다른 한 명은 쇠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기 살기로 왔어. 그 증거만 없애면 되거든. 긴장된 대치 상황이 계속됐어요. 박 형사는 무전기로 또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 부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만해요. 모두가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들어가 계세요. 하지만 말순은 앞으로 나왔어요. 왜 하필 우리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앞장선 남자가 말순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남편이 우리 보스 일을 너무 많이 알았어. 그래서 보스가 도망갈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 남편이 나쁜 일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남편은 나쁜 일 안 했어. 오히려 나쁜 일 하는 걸 기록해뒀다고. 말순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남편이 강태식의 불법 행위를 알고 기록해둔 거였구나. 그럼 우리 남편이 옳은 일 한 거네요. 그래서 더 문제라고. 그 기록 때문에 보스가 잡힐 것 같다고. 말순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남편이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좋아요. 그럼 그 증거 가져가세요. 말순은 남편의 서류 상자를 가리켰어요. 대신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침입자들이 상자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계단에서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지원부대가 도착한 거예요. 침입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둘러싸였어. 박 형사가 외쳤어요. 이제 끝났어요. 모두 무기 버리고 항복하세요. 결국 침입자들은 체포됐어요. 강태식의 부하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말순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지만 이제 끝난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박 형사가 말순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남편분 덕분에 강태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말순은 남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당신이 옳은 일 했구나. 고마워.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식은 결국 체포됐고 말순의 남편이 남긴 기록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죠. 박정환 씨의 양심적 기록으로 거대 부동산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말순은 현관문에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을 달았어요. 보안이 더 강화된 제품이었죠. 경찰서에서 추천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게 중요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청솔 아파트 경로당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보안을 강화하자는 모임이었어요. 말순은 영희와 함께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같은 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먼저 말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모든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 형사도 참석했어요. 강태식 사건을 담당했던 그 형사였죠. 요즘 독거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도우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에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박 형사가 대답했어요. 이웃끼리 안부를 자주 물어보시고 수상한 사람을 보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2층 김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말순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말순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남편이 해둔 일이었고. 영희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말순이가 용감했으니까 큰 사건을 해결한 거야. 우리 모두가 고마워해야 해. 그때 새로 부임한 경비원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박노인을 대신해서 온 젊은 경비원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더 꼼꼼히 순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도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경비실로 연락주세요. 박노인은 사건 후에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나이도 많고 충격도 컸던 것 같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분들과도 오늘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3층에 사는 최 할머니가 말순에게 말했어요. 말순 씨, 앞으로 우리가 서로 더 자주 안부 묻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그러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4층 이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우리끼리 단체 카톡방이라도 만들어서 매일 안부 확인하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젊은 주민이 나서서 카톡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름은 청솔아파트 13동 가족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어요. 말순아,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고마워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뭘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살자. 말순은 집에 들어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옳은 일 하신 거 이제 알겠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결국엔 나쁜 사람들을 잡는데 도움이 됐네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보, 저 혼자 사는 게 무섭긴 했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말순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녁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호야.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겠는데 부산으로 이사 오실래요? 말수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금세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좋아. 이웃들도 있고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민호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 이제는 더 안전해졌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좋은 이웃들이 많거든. 통화를 끝내고 말수는 새로 만든 카톡방을 확인해 봤어요. 벌써 여러 사람들이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오늘 간담회 참석해 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요. 내일 저녁에 경로당에서 윷놀이 할까요? 따뜻한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말순도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문을 꼭 잠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를 지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널면서 말순은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주변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라디오를 틀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어요. 영희였습니다. 말수나 시장 갈까? 좋지, 금방 나갈게.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